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혼합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하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협력학습.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모둠장, 기록자, 점검자, 발표자는 우리가 각각에서 사랑의 막대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혼합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하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식용유, 물, 소금, 모래 이 4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건데, 자, 소금은 물에 잘 녹겠죠. 그죠? 모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식용유하고 물은 액체인데 잘 섞이지 않는 액체예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자, 이를 참고해서 4종류의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 그리고 직접 분리해 보는 거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식용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식용유. 와우. 지글지글. 자,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물과 잘 섞이지 않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게 식용유의 특징이야. 그리고 물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는 점 0도씨, 끓는 점은 100도씨다. 밀도는 약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당 1g 정도 된다.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모래가 바닷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바닷가에 많이 있는 모래가 만약에 물에 녹으면 바닷가에는 물이 다 없겠죠. 아니요, 모래가 없겠죠.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죠? 그래, 모래는 물에 녹지 않는다. 물보다 밀도가 크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번 살펴보게. 소금은 물에 잘 녹으면 녹는 점은 한 800도야. 그러니까 보통 100도까지는 소금 자체는 녹지 않는 거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가지가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4가지를 분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수업 결손을 이뤘죠. 2, 3일 동안 집에 있는 바람에 이 활동을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설계하는데 물질의 특성이 있대요. 첫 번째, 이쪽에 물질의 특성이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우리 한번 써볼게요. 물질의 특성은 밀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배운 게, 그렇죠, 끓는 점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특성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어는 점, 온도와 관련된 거 있습니다. 녹는 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그리고 글씨가 제멋대로네. 그 다음에 용해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특성을 단계별로 무엇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분리를 시킬 거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물에 녹지 않는 모래를 걸러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먼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잠깐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위로 올라가서 실험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실험도구. 자, 요거 실험기구 사용 방법. 오른쪽 페이지에 실험도구가 있는데, 자, 그걸 먼저 봐야 뭘 이용해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이 거름장치 사용 방법이 있어요. 거름장치. 자, 거름종이가 있어요. 이게 거름종이가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4등분해서 말아가지고 깔때기 위에다 얹어놓고 스포이드로 물을 떨어뜨리면서 뭔가 하는 방법이 있죠. 적게 해서. 그런데 약간 이게 젖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고깔 모양으로 접은 거름종에 거르고자 하는 혼합물의 주 용매를 묻혀서 깔때기에 붙인다. 물이라고 하는 거, 액체 혼합물이면 물을 넣고 딱 부착시킨 다음에 여기다 놓는데, 여기 보세요. 비커 양쪽 벽에다가 이렇게 쫙 붙여놓죠.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걸으려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튀지 않도록 천천히 붓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름종이 사용 방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모둠의 학생들이 첫 번째는 녹느냐 녹지 않느냐, 용해도를 이용해서
용해도를 이용해서 녹지 않는 모래를 분리할 것이다. 이렇게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어떤 고체 물질이 적당히 어느 정도 녹느냐, 최대로 녹는 어떤 그 값을 우리가 용해도에서 정의를 내렸죠. 특히 용매 100g,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최대 질량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모래가 깔때기를 이용해서 아마 도구는 깔때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깔때기. 자, 깔때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여기에 뭐 거름종이도 이용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 특성에다 쓰는 난이 아니야. 얘는 쓰지 마. 얘는 도구를 이용해 쓰는 거니까 오른쪽 교과서에다 하면 돼요. 그러면 용해도를 이용해서 모래를 분리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용해도를 이용해서 모래를 분리하니까 위에 있던 소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저기 뭐죠? 식용유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는 액체니까 이제 소금은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될 거고 얘는 식용유니까 액체 혼합물인데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 됐어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분별 깔때기에다가 넣는다. 분별 깔때기 에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탐구도 했어요. 그리고 실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죠? 밀도차구나. 섞이지 않는 거니까 두 개의 층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밀도를 이용해서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내가 분리해 넣겠다. 그러면 소금물하고 식용유에서 밀도가 작은 놈은 식용유는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놈을 내가 덜어내겠다 하면 식용유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 밑으로 쑥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밑으로 밀도가 큰 놈이 소금물 플러스 된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제 분리할 거냐. 우리가 이거를 끓는 점을 이용하면 아까 끓는 점을 이용하면 먼저 끓어나오는 놈이 물이 먼저 성질 급하게 100도씨에서 끓어나오고 이 소금은 801도에서 녹는 거니까 녹는 점 다음 지나서 끓는 점이니까 아예 그냥 끓지도 않게 있겠죠. 끓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분리돼서 나오는 놈은 물이 될 거고 또 소금 이게 분리되는 물질은 이제 소금과 물이 되겠죠. 물이 따로따로 돼서 완전히 이제 분리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증류라는 방법, 끓는 점이라고 하는 특성인데 방법은 증류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밀도를 이용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밀도를 이용해서 두 개 층으로 나눈 것들이니까 자, 적을 때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건가를 한번 가봅시다. 자,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색깔 펜으로. 이 표에는 이쪽에 용해도, 그렇죠? 색깔이 지금 지멋대로 갔네요. 이쪽에 용해도 얘를 써야 되고 분리되는 물질 모래를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밀도, 여기는 식용유, 자, 여기는 끓는 점, 여기는 소금 또는 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 집필 방법에서 그죠? 집필한 분들이 예시답안 어떻게 체크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씨는 잠깐 영상을 되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답안 나와라 짠. 한번 예시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멋대로 안 나오나요? 위에 있군요. 위에다 놨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용해도, 밀도, 끓는 점, 모래, 식용유, 소금물.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모래가 자, 물이나 식용유에 용해되지 않는다, 녹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제 거름종이를 사용하는 거야. 자, 내가 네모박스는 도구를 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걸러서 모래를 분리하는 거야. 첫 번째 모래를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어떻게 물에 녹아 있겠죠.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됐을 거야. 소금물. 근데 소금물의 밀도가 식용유보다 크니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식용유를 분리해.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액체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과 물이 이제 소금물만 이렇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금물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것은 끓는 점 차.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먼저 끓어 나오는 놈이 물이죠. 그래서 물을 증발시켜. 그럼 증발된 물은 사실은 이제 액화시켜야 됩니다. 냉각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이 이제 끓이면 수증기가 될 거니까 수증기를 냉각시키면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증발시킨 후 그 삼각 플라스크에 남아있는 거는 소금이겠죠. 그래서 소금을 우리가 분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설계로 해주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당겨오겠습니다. 실험 도구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영상엔 안 보이겠네요. 잠깐 실험 도구는 옆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과정에서 그림으로 자세히 적고 글이나 그림으로, 그러니까 글이나 그림으로 적어야 돼요. 글이나 그림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남물을 분리해보자. 선생님 수행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참고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 식용유, 혼합물이 있다. 실험도구 뭘 이용할 거냐? 실험도구 한번 아까 얘기했죠. 실험도구. 자, 거름종이 와야 되겠죠. 거름종이. 깔때기 당연히 이용하겠죠. 자, 요거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우고 가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네 영상이. 자, 그럼 잠깐만 당겨 볼게요. 너 이리 와라. 어디 갔냐? 아니구나. 요거 저 깍대기가 있으니까요. 좀 가도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틀을 잠깐만 선생님이 당겨서 깔때기 보이죠? 오른쪽에 깔때기 여기 보입니다. 분별 깔때기, 핫플레이트, 삼각 플라스크, 거름종이까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름종이까지 보이죠? 자, 이렇게 도구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온도계, 시험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시 답안으로 그냥 아예 선생님이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게 거름종이잖아요. 그래서 거름장치를 이용하는 거야. 실험 도구는 거름장치인데 깔때기하고 거름종이죠. 깔때기하고 거름종이. 깔때기와 거름종이. 선생님이 가끔 깔때기 있었는데 실험 도구에 있는 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요 깔때기, 떼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용에 혼합물을 걸으면 위쪽에는 모래가 먼저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물질에는 모래를 써주셔야 돼요. 도구도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면 너무 예쁘겠죠.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1단계의 실험 과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멋지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혼합물을 가만히 두면 모래가 가라앉는다. 그렇죠? 그러면 거름장치를 사용해서 위에 있는 액체는 거름으로 뚝뚝뚝뚝 액체 혼합물은 떨어뜨리고 녹지 않는, 용해되지 않는 모래만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살짝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자, 2단계, 3단계를 가보면 2단계에서는 뭐냐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분별 깔때기 도구예요. 자, 분별 깔때기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분리한다고 그랬죠? 밀도차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금과 물의 혼합물은 당연히 소금물은 아래쪽에 있고 식용유가 위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꼭지를 열면 여기 소금물만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요 층이 요 경계면이 올 때 코크를 잠그면 위에 있는 식용유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식용유를 분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소금물이 이제 밀도가 커서 떨어진 이 소금물을 이게 삼각 플라스크에다 담아서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전류를 통과시켜주면 얘가 끓어 나오겠죠. 온도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이쪽 통로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수증기가 이렇게 룰루랄라 기체로 가다가 드디어 찬물을 만나는 거야. 찬물. 그럼 냉각시키는 거죠. 그럼 수증기가 이렇게 와서 아유 차가워 죽겠다 나는 물이 될래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되는 거예요. 냉각해서. 그러면 여기는 소금만 남겠죠. 날아가지 못하는 소금만 이 자리에 남아서 물과 소금이 분리되는 거예요. 소금과 물이 분리되는 건데 요거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증류시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수증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끓는 점을 이용한다.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 이용이라고 하면 되고 요거는 밀도였고 그 위에 1단계는 용해도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실험 과정에서 수행평가 관련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보류하고 우리 이제 혼합물에 분리하는 방법에 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재결정, 용해도의 차를 이용해서 재결정으로 속출하는 방법. 그 방법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선생님 문제로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보냐면 여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추가 마무리 문제에서 7번 문제를 이번에 평가 문항에서 한번 집어넣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여기 곡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곡선이냐? 용해도 곡선이래. 용해도 곡선. 곡선이 얘가 곡선이죠. 얘가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연직선이죠. 근데 곡선 속에 이제 직선도 포함시킨 거야. 근데 누구냐면 염화나트륨과 붕산이래. 그럼 요놈이 염화나트륨이고 요놈이 붕산인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그래프냐? 이게 온도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쭉 올라갈 때 그 물 100g에 물 100g 여기 물이야.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얼만큼 녹을 수 있는가? 그거를 점을 찍은 거야. 20도 C에는 염화나트륨은 35.9가 녹은 거고 쭉쭉쭉쭉쭉쭉쭉 가갖고 겨우 요 정도 90도에는 한 요 정도니까 한 37, 8 이렇게 나오겠죠. 붕산을 보니까 붕산은 20도씨일 때 5g 녹을 수 있어. 100g이라고 하는 물에 붕산을 5g밖에 못 녹여.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야. 이게 이 점선에 있는 놈들은 다 이게 포화야. 포화 상태를 얘기해. 포화 상태 해봐. 포화 상태. 여기는 다 포화 상태야. 염화나트륨 포화 상태. 붕산은 이 70도일 때 여기 최대 20g 못 녹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 자, 그러면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살짝 위로 당겨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만 보일게요. 이 첫 번째 문항이 보니까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10g을 섞었대. 10g. 근데 온도를 보니까 90도래. 90도 여기를 보는 거지. 여기가 90도씨야. 그럼 여기서 봐.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 거야. 딱 두 점을 우리가 봐. 90도이니까. 그럼 물 100g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표하고 또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지. 100g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녹였다. 완전히 녹였어. 자, 완전히 녹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지금 우리. 자, 붕산을 보면 붕산은 90도씨에 물 100g에 30g이 최대로 녹을 수가 있거든. 30. 그런데 10을 녹였으니까 완전히 녹았겠네.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에 10명만 들어온 꼴이니까 20명 더 들어와도 되는 아주 여유가 있잖아요.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니야. 지금 완전히 녹은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야. 20도까지 냉각이야. 그럼 이 라인을 20까지 당겨 이런 얘기야. 이렇게 팍 온도를 낮춰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붕산은 지금 10g 녹아 있잖아. 10g. 몇 g 녹아 있어? 30이 녹는데 10g이 녹아 있었는데 쭉 여기까지 내리니까 20도까지 내리니까 5g만 녹아라 그랬어. 최대로. 그럼 10g이 못 녹겠지 다. 지금 집어넣은 게 10g인데 5g만 녹아야 되니까 5g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못 녹으니까 석출된다는 표현은 고체 덩어리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염화나트륨은 여기서 이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 요만큼 그죠? 요렇게 반듯하게 가면 요 위에 끈 있는 점하고 요 점하고잖아. 사실은 요만큼이 염화나트륨이 석출되고 붕산은 무려 10g이었으니까 이 정도 석출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염화나트륨은 이것이 얼마까지 35 녹을 때 그런 표현이라면 지금 10g 녹은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건 아예 그냥 없는 거지. 그냥 아예 석출이 거의 안 되는 거야. 10g만 녹였을 때 요만큼 차이가 보이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차이가 35.9를 다 녹였을 때 이 차이를 보이면 10g 정도 녹였을 때는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 않을까? 염화나트륨 주로 석출이 안 돼. 붕산은 와우, 붕산은 어마무시하게 석출돼. 그래서 주로라는 말이 나와요. 주로. 석출되긴 하는데 염화나트륨도 조금 석출되고 붕산도 석출되는데 주로 석출되는 거는 누구냐? 붕산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붕산이다. 그렇지? 그러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아까 얘기했죠. 10g을 다 녹였는데 지금 10g을 녹인 상태인데 5g까지만 녹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5g은 석출돼야 되겠죠? 5g 석출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붕산 물질이 5g이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비례식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거야. 아이들이 그래프 보는 방법도 어렵고, 그렇죠? 낯설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더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지금 이 그래프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도를 먼저 보는 거야. 90도씨 그러면 이 온도를 보는 거예요. 물 100g 그러면 여기 100g이니까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용해도, 웰렉, 곡선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g을 녹였다. 자, 90도씨에서 붕산은 3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g을 녹이니까 완전히 녹은 상태야. 그리고 10g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러한 비커에다가 물 100g을 넣고, 그렇죠? 물 100g을 넣고 붕산을 10g을 평 하고 집어넣어서 붕산 10g. 그러면 10g이 나 녹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다 녹은 상태야. 근데 온도를 낮추잖아. 온도를 평 하고 낮추잖아. 온도를 낮추면은 20도씨로 낮추면 붕산은 5g만 녹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최대로. 그럼 10g이 녹아 있다가 5g으로 녹아야 되니까 요 차이는 5g이죠. 5g은 어떻게 돼야 돼? 나는 석출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석출되는 양은 5g이고 주로 석출되는 게 누구냐?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차가 온도 차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바로 석출되는 거야. 이런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하지. 재결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돌려보시고 충분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